혹시 최근에 컴퓨터 조립 견적 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무조건 고민하게 되잖아요. 인텔 살까 AMD 살까?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면 컴퓨터 견적에 AMD를 넣으면 주변에서 미쳤어? 그 전력 퍼먹는 보일러를 왜 돈 주고 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2015년 여름 AMD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딱 1.61달러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돈으로 2,000원이 조금 안 됐죠. 그때는 인텔이 이 PC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씹어먹으면서 외계인 고문에서 침만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였거든요. 반면에 AMD는 인텔이 독점 기업으로 철퇴받는 거 이거를 방지해주는 방패막이 전용 회사 이런 굴욕적인 조롱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AMD의 현금 보유량이랑 막대한 부채 비율 이걸 근거로 파산을 기정사실화했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리고 있어요. 주가는 10년 만에 무려 100배가 뛰었고요. 도대체 다 죽어가던 이 회사를 누가 살려낸 걸까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 무슨 뭐 재무를 다루는 회계사나 아니면 뭐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기술 하나로 승부 보는 완전히 그 뼛속까지 공대생인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실리콘밸리 연봉 1위의 CEO, 반도체 역사상 최초의 여성 CEO, 그리고 전 세계 테크 팬들이 빗사수, 갓사수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될 텐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죽잠바 아저씨, 그 엔비디아의 젠승왕이랑 이분이 엄청난 비밀로 얽혀 있습니다. 인텔을 무너뜨린 10년의 대서사시 AMD의 구원자 리사수입니다. 리사수가 회사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해를 하려면 먼저 AMD가 왜 1.6달러짜리 동전주로 추락했는지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원래 AMD는 태생부터가 인텔의 칩을 복사해서 싸게 파는 그런 세컨드 소스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에슬론이라는 프로세서로 인텔의 펜티엄 4를 성능으로 앞지르면서 PC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런 리즈 시절이 있긴 했었죠. 근데 여기서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치명적인 오판이 터집니다. 2006년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ATI라는 회사, 이걸 무려 54억 달러를 주고 덜컥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영진은 이제 우리는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든다 이렇게 좀 야심찬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하지만 이 무리한 인수 대금을 감당하지 못한 회사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는 기술적인 참사가 발생을 해요. PC 하드웨어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자 거의 좀 금기어처럼 불리는 불도저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에 AMD가 인텔을 한 방에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내놨던 차세대 CPU였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코어 하나하나의 실제 깡 성능이 경쟁사였던 인텔의 2세대 그 샌디 브릿지에 비해서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성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클럭만 냅다 올리니까 전기는 무지막지하게 퍼먹고 열은 펄펄 났어요. 당시에 PC 커뮤니티에서는 겨울에 보일러 대신에 AMD 컴퓨터 켜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밈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방에서는 컴퓨터를 켜놓으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 당시 인텔은 어땠을까요? 이때다 싶어서 그 외계인 고문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엄청난 칩들을 연달아 찍어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80% 넘게 쓸어 담아요. 이 불도저 프로젝트는 인텔을 싹 밀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자기네 회사를 불도저로 싹 밀어버린 셈이 된 거죠. 계속되는 천문학적인 이런 적자랑 이 시장의 철저한 외면 이것 때문에 결국에 AMD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2013년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던 자가본사 사옥마저도 매각을 하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월세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금은 마르고 빚은 쌓여가고 진짜로 회사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2012년 이 망해가는 흉가에 한 여자가 부사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사수였어요. 이분은 흔히 뭐 망해가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뭐 재무나 마케팅 출신 인원이 아니었어요. 이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일단 대만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천재들만 모인다는 MIT에서 전기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다이렉트로 따버려요. 그것도 불과 24살의 나이에 말이죠. 근데 그냥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IBM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최대 난제를 직접 해결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뼛속까지 천재 엔지니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잘 나가던 천재가 왜 내일 당장만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AMD로 굳이 이직을 했을까요? 당시에 리사수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엔지니어의 숙명이다. 근데 막상 회사에 합류를 해보니까 내부 상황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노답이었습니다. 인텔이랑 경쟁해야 할 하이엔드 PC칩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도저 사태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여기서 이 갓사수의 이 냉정하고 천재적인 현실 파악 능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인텔이랑 PC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일단 돈부터 벌자. 완전 엔지니어의 마인드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좀 초반에 배웠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일반 과학이랑 공학이랑 좀 다른 게 공학은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랑 굉장히 근접합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사실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리사수의 판단은 완전히 엔지니어적인 판단인 거죠. 물론 경영의 입장도 한 숟가락이 좀 추가된. 그녀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콘솔 게임기 시장이었어요.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소니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셀 프로세서를 넣었는데 이게 개발 난이도가 너무 극악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게임사들이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인텔은 CPU는 잘 만드는데 이게 게임을 돌리기에는 그래픽 성능이 좀 구려. 반대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는 잘 만드는데 CPU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CPU랑 GPU 둘 다 만드는 게 있네? 그게 AMD였어요. 2006년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ATI라는 회사, 이걸 무려 54억 달러를 주고 덜컥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그야말로 소대박이 났습니다. 소니의 플스4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에 들어가는 칩을 독점 공급 계약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이 콘솔에 들어가는 칩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대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거든요. 결국엔 이 기막힌 전략 하나가 파산 직전이었던 이 AMD에다가 엄청난 현금을 수혈해주는 그 생명줄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 10월 리사수는 드디어 AMD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CEO가 됐다고 해서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뭐 즐거워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콘솔 칩으로 관심이 이제 인공호흡기는 달았는데 회사의 근본인 PC 시장, 여기 점유율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CEO로 취임을 하자마자 리사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체제를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돈이 안 되고 이길 수 없는 사업부는 싹 다 쳐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에 남은 모든 인력이랑 자원들을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좋은 CPU 만들겠다, 요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때 리사수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애플이랑 AMD를 거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신으로 불렸던 이 전설적인 칩 설계자가 있거든요. 바로 짐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입해서 비밀 특공대를 꾸립니다. 목표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그 끔찍했던 불도저 아키텍처, 이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기존 설계도 싹 다 찢어버리고 바닥부터 완전히 새로운 칩을 만들자. 그리고 심지어 코어당 깡 성능을 이전 세대보다 40% 이상 끌어올리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젠 아키텍처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이게 말이 40% 끌어올리자지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대충만 들어봐도 보통 매번 세대마다 10% 오르는 거, 이 정도가 평균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업그레이드 됐네, 이 정도로 보는데 40%를 끌어올리겠다 이겁니다. 이때 리사수가 엔지니어들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의 아폴로 13호 임무다. 우리한테 실패라는 선택지가 없다. 이 칩이 실패하면은 우리 회사는 진짜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말로만 지시를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연구실에다가 야전 침대를 깔고 엔지니어들이랑 밤을 새버립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2017년 그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바로 전설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라이젠, 이 라이젠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발표회장 무대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올라온 리사수가 라이젠 칩을 번쩍 들어 올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딱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테크판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어요. 당시 인텔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4코어 제품만 막 찔끔찔끔 성능 올려가면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이젠이 인텔 칩의 가격의 절반, 근데 코어는 8개를 때려박아서 출시를 한 겁니다. Our competition is priced at $1,000. AMD Ryzen $499. 거기다가 코어 하나하나의 성능도 인텔에 거의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끌어올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라이젠은 출시되자마자 진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조금 잠잠하게 업그레이드를 왔다 갔다 하던 CPU 시장에 멀티코어 전쟁의 서막을 완전히 열어젖힌 거죠.
하지만 리사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로 한 번 이긴 거로는 부족하다. 2세대, 3세대에서는 기술력으로 인텔을 완전히 압살해야 된다. 그래서 AMD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커다란 칩 안에다가 다 쑤셔 넣는 방식,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칩을 크게 만들면 중간에 조그마한 불량, 요런 것만 생겨도 칩 전체를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AMD는 칩을 크게 한 번에 만들지 않고 작은 칩을 여러 개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이어 붙여요. 칩렛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걸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드니까 불량률도 줄어들어.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싸죠. 그리고 이 작은 칩들을 계속해서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코어 개수를 막 16개, 32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리기도 훨씬 쉬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인텔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 AMD는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 돈을 마련하려고 자기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아예 팔아버렸거든요. 공장이 없으니까 칩을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거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요즘에 유명한 TSMC, 여기에다가 통째로 맡기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마침 이 시기에 경쟁사인 인텔은 자기네 자체 공장에서 미세 공정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AMD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TSMC의 최첨단 제조 기술을 쏙 빌려옵니다. 과거에는 자체 공장이 없다는 게 회사의 가장 뼈아픈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뛰어난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린 거죠. 결국에 2019년에 출시됐던 라이젠 3세대,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람들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MD가 인텔을 가격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이겼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압도적인 코어 개수랑 최첨단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이랑 전력 효율, 그냥 모든 면에서 인텔을 완벽하게 압살해버렸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리사수가 처음 취임할 때 당시에 1달러대였던 AMD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에 150달러를 돌파하더니 2022년 2월에는 진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MD가 창사 이래 최초로 영원한 라이벌인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콧대 높은 전문가들도 이 리사수를 향해서 진짜 극찬을 쏟아붓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 회생 스토리를 만들어낸 CEO다, 이렇게 말이죠. PC 시장이랑 엄청난 돈이 되는 이런 서버 시장, 여기까지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지만 리사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다음 타겟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 현재 시점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돈이 몰리고 있는 곳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이에요. 여기서 리사수가 역대급 베팅을 합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2022년에 AMD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1위 기업인 이 자일링스를 4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60조 원의 인수를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래픽카드 회사 하나 무리해서 샀다가 파산할 뻔했는데 이제는 60조 원짜리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만큼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근데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80% 이상은 독보적인 1위 기업이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사람, 가죽잠바 아저씨, 이재용 회장님이랑 깐부치킨에서 러브샷 하는 아저씨, 무대 위로 올라가서 페이커 연호하는 그 아저씨, 바로 젠슨왕의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사수랑 젠슨왕 둘 다 대만 출신인데요. 두 사람의 가계도를 쭉 따라가 올라가 보면 젠슨왕의 어머니랑 리사수의 외할아버지가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은 젠슨왕이 리사수의 오촌 당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안은 뭐하는 집안들이야. 최근에 AMD는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버리겠다면서 MI300X라는 굉장히 강력한 AI 가속기를 출시했어요. 그동안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났던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AMD 손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텔이라는 거대한 산을 완벽하게 넘은 이 리사수의 시선이 이제 젠슨왕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실리콘밸리의 스타 CEO라고 하면은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어느 정도 쇼맨십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CEO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리사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과한 허풍을 떨거나 뭐 경쟁사를 원색적으로 깎아내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매번 신제품 발표 무대에서 반도체 칩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실행이 전부다. 기술 회사를 진짜 위기에서 구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사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이 있는 마케팅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기술의 본질인 성능 향상 로드맵,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세우고 약속한 시간에 팩트로 증명해내는 엔지니어로서의 진정성이었던 거죠. 그녀는 오직 이거 하나로 떠나갔던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는 인텔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AMD가 들어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CPU 컬러 안에 AMD 라이젠이 꽂혀 있다면 그건 그냥 평범한 칩셋이 아닐 거예요. 파산 직전의 흉가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국으로 부활시킨 한 천재 엔지니어의 지독한 집념이자 승리의 상징이겠죠. 엔지니어가 세상을 구한다. 지금까지 AMD를 부활시킨 전설의 CEO 빗사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테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하이프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소름 돋는 테크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ma'am, do you speak English? Yes, I do. Well, you're Marty's Random Person, the first one of the year. How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on the grid? I'm doing great. I'm with AMD, so we're sponsoring the Ferrari car. Okay, yes. So we're right. So you got VIP access. Look, you've got access everywhere by the looks of it. So that's the secret. Become a sponsor of Ferrari. Yes, thank you. It's great. Fantastic. All right, good to see you.